법원에서 이행 판결을 내린 경우에 행정청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강제제도, 집행강제제도입니다. 행정청이 거부처분 취소 판결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간접강제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확정 또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절차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당사자가 직접 간접강제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일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행하도록 명합니다. 자,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즉시 항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행정청에게 부과하는 이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제재 또는 손해배상 수단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간접강제 제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는데요. 자, 요거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소송에서도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작위한 것이 위법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소송 같은 경우는 그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의 의도이기 때문에 준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강제 제도입니다. 갑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하였지만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갑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판결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간접강제에 대한 겁니다. 자, 의리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즉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1심 법원에다가 간접강제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절차를 보셨듯이요.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청으로서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 의무를 행할 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이행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그래서 기억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의리 재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니까 이러이러하게 하시오라고 법원이 이제 명하는 거잖아요. 이행을. 따라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행정청이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했지만 판결의 취지와 좀 다른 처분을 다시 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간접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이 이제 재처분 의무를 했는데 행정청이 하기는 했는데 행정청이 정한 기간을 넘어서서 이제 그 이후에 행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간접강제에서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그 법적 성격이 재처분을 지연한 것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행기일 이유라도 행정청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게 간접강제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4번 지문은요. 취소 판결 이후에 경과 규정이 있음에도 개정 경량을 적용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는 법률에서 경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하는데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합니다. 따라서 당연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지문을 보시면 위 취소소송 계속 중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령이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법령에서 과거의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정 법령을 적용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판단의 취지와 막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이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접강제와 무효 확인에 관한 겁니다. 자, 무효 확인 판결에서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지만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만약 갑이 을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효인 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7번입니다.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판결 주문을 한번 보시면 1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가 원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한 어떤 처분이죠. 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만 위청구는 기각한다. 이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누구누구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판결은 바로 대표적인 사정 판결의 형태에 해당합니다. 사정 판결은 행정청이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의 처분 자체가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할 수가 없겠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안 되고 취소 소송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허용되고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니은을 보시면 원고는 피고 행정청에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니은 지문에 해당하는데요.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은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소송 비용에 관한 내용이 그리고 이제 요거 취소소송과 다른 주관 소송에서의 준용 여부를 잠깐 보시면 우리 법원은 사정 판결의 경우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리고 당사자 소송 모두에다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 부분 보시겠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판결 주문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원고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 판결은 행정처분이 한 처분 자체는 위법한데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기각하게 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이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시면 사정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규칙 사유가 없으므로 소송 비용은 피고가 행정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원고라고 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은 위 판결 지문에는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기각 판단을 하여야 할 공공복리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변론 종결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요거 좀 보십시오. 자, 위법 판단은 당사자가 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즉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사정 판결은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송 중간에 이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정 판결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미음은 위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고는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정 판결의 경우에 행정청도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도 당해 행정청이 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청이 한 행위가 위법하면 국가배상 소송과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행정청은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행정청도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소할 수 없다라는 지문인 미음은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행정소송에서 일부 취소에 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법원은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일부 취소라는 것은 원고의 청구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일부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부 취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처분으로서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분성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가분 처분이나 또는 재량 처분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보시면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해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과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입니다. 즉,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도 과징금 납부 명령인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일부 취소를 할 수 없지만 정당한 부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일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시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서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부가처분이 왜 재량하자의 위법이 있고 적정한 과징금을 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일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디귿도 마찬가지고요.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과된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인정이 됩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였는데요. 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9번 지문은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두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은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요건을 설명을 하면서 이 요건 중에서 신청인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건 중에 보시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백할 때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니은은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의이죠.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의 보충성 문제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이제 이 장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자,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보충성 인정 여부에서 항고소송으로 무효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고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대법원에서 2008년도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디귿 지문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우신 것처럼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이 되고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선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의 간접 강제 부분도 표에서 정리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정 판결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리을 지문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환급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민사소송이었지만 우리 판례가 변경이 되어서 당사자 소송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입니다. 관련된 판례의 법문 내용을 보시면요.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는 부가가치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의 보충성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내용 정리하시고요. 같은 지문이므로 기억은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있은 이후에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이것의 법적 성격에 관한 건데요. 자,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 이 경우에 행정청이 개정 법령에 근거해서 다시 거부처분을 했을 때 이것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지문을 보시면 거부처분 이후에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고 그리고 법률이 이제 개정 시행됐습니다. 자, 이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다시 이 법률을 근거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 재처분 의무에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처분,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판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부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 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합니다. 네,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원고 적용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헌법상 환경권에 근거해서 공유수면 매립 처분 무해립 면허 처분과 농지 개량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해만금 사건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자, 환경영향평가 지역 대상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인 경우에는 헌법상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요. 조세 과언합 반환 청구의 소송의 법적 성격입니다. 자, 요거 우리 앞서 배우셨던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국가가 일정한 행정청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아서 당사자 소송으로 보았지만 조세 과언합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보시면요. 과언합 반환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취급된다라고 보았는데 그 조세 과언합 분배 소송은 민사 소송이죠. 따라서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원고 책임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피고는 무효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아서 틀린 지문입니다.